여러분은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침묵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말재주라고 부르지만 이건 뇌가 대화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에요. 이 원리에 오늘 알려드릴 5가지를 적용하면 어색했던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루 30분 사흘이면 여러분의 뇌가 대화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법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딴청을 피우거나 열심히 설명했는데 오해만 쌓이는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적은요? 회사에서 보고를 하는데 상사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친구와의 대화는 항상 겉도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는 건가? 소통 능력이 남들보다 떨어지는 건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뇌가 대화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방식을 모른 채로 뇌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을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그 어색한 대화 후에만 쌓이는 경험,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뇌가 그 말을 재구성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말하기만 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대화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대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뇌가 대화와 기억을 만드는 원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뇌 안에는 길이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가느다란 연결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기억이에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연결은 처음에 아주 약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끊어집니다. 실제 측정 결과세로 배운 내용의 40%가 20분 만에 날아가고 하루 지나면 70% 한 달 뒤에는 80%가 증발해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들었던 중요한 내용 1시간 뒤면 10중 7이 이미 사라진 겁니다. 이 약한 연결을 단단한 길로 바꾸는 방법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말하고 또 말하고 경청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건 흐릿한 길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바라봐도 길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길을 진짜로 굳히는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가 다음 것의 토대가 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잠시 멈추세요. 대화법을 알려준다면서 멈추라니 이상하시죠? 근데 멈춰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어요. 2021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신경질환 뇌졸중 연구소 팀이 33명의 피험자한테 새로운 키보드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10초 연습하고 10초 쉬고 이걸 35번 반복했어요. 동시에 뇌자기파 검사로 뇌를 실시간으로 촬영했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습하는 10초 동안에는 뇌가 조용했어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10초 동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방금 연습한 동작이 원래 속도의 약 20배로 압축되어 통째로 재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압축 재생이 쉬는 10초 동안 25번 넘게 반복됐고요. 그리고 이 재생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음 연습에서 실력이 정비례해서 올라갔어요. 뇌가 소형 드론을 띄워서 방금 지나온 길을 20번 넘게 촬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배운 내용의 밑그림이 20배로 선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이 20배 재생은 뇌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쉬는 동안 핸드폰을 켜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재생이 안 돼요. 뇌가 새 정보를 처리하느라 재생 시스템이 차단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할 말을 생각하고 있거나 잠시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서 바로 다른 주제를 꺼냈던 경험. 그 짧은 침묵 동안 일어났어야 할 20배 재생은 여러분의 다음 말이나 다른 생각이 전부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10초씩 눈을 감으세요. 아니 정확히는 눈을 감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을 곱씹으세요. 한 문장 듣고 10초. 중요한 개념 하나 듣고 10초.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듣다가 멈추고 듣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 10초마다 뇌가 소형 드론을 띄워서 방금 들은 내용의 밑그림을 찍습니다.
멈추는 횟수가 많을수록 밑그림이 촘촘하고 선명해져요. 핵심은 이건 대화가 다 끝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대화 도중에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한 단락이 끝난 뒤에는 다른 걸 해야 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10초 멈춤으로 뇌가 밑그림을 여러 장 그려놨어요. 근데 밑그림은 밑그림일 뿐이에요. 연하고 흐리고 쉽게 지워집니다. 이 밑그림 위에 색을 칠해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직접 꺼내보는 겁니다. 대화에서 필요한 건 뇌가 알아서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꺼낼 수 있는 기억이잖아요. 2006년에 워싱턴 대학교에서 기억에 관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같은 글을 4번 읽었어요. 14번 넘게 눈으로 훑은 셈이죠. 두 번째 그룹은 한 번만 읽고 나머지 3번은 책을 완전히 덮은 채로 기억나는 걸 떠올렸습니다. 5분 뒤에 시험을 봤더니 4번 읽은 그룹이 이겼어요. 당연하죠. 근데 일주일 뒤에 같은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 번 읽고 3번 떠올린 그룹이 61%를 기억했고 4번 읽은 그룹은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번 읽은 그룹은 자기가 더 잘 기억할 거라고 자신했는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읽는 건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뇌는 이걸 받기만 합니다. 근데 책을 덮고 떠올리면 뇌가 직접 기억을 찾으러 가야 해요. 찾는 과정에서 헤매고 틀리고 겨우 끄집어냅니다. 이 고생이 뉴런 사이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강화시켜요. 뇌 과학에서 장기 강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떠올릴 때마다 연결이 한 층씩 두꺼워져요.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같은 연구진의 후속 실험에서 떠올리기 횟수에 따른 망각률을 측정했는데 한 번도 안 떠올리면 일주일 뒤 52%를 잊어버리고 한 번 하면 28% 3번 하면 14%만 잊어버렸어요. 3번 떠올리는 것만으로 기억 손실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아까 대화 이야기가 다시 연결돼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말을 기억 못하는 그 경험. 그때 여러분은 대화 동안 정보를 받기만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직접 꺼내보지 않은 겁니다. 만약 5번 듣는 대신 한 번 듣고 3번 떠올렸다면 대화에서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한 단락 끝났으면 중간중간 10초 멈춤으로 밑그림을 충분히 쌓은 뒤에 그 말을 내 언어로 되돌려 말하거나 질문 형태로 바꿔보세요. 핵심 단어 5개만이라도 좋아요. 절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틀려도 되고 완벽하게 떠올리지 못해도 돼요. 그 고생 자체가 연결을 강화하는 과정이거든요. 10초 멈춤으로 쌓아둔 밑그림들이 이 순간 비로소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2가지만 바꾸고 인간관계가 달라졌어요. 항상 대화가 어렵고 자기 말만 한다는 오해를 받던 분이었는데 매일 퇴근 후 3시간씩 대화학원을 다녀도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본인 말로는 열심히 듣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요. 이분한테 딱 2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10초씩 멈추고 한 단락 끝나면 그 말을 자기 언어로 되돌려 말하거나 질문으로 바꿔보라고요. 대화 시간은 오히려 줄었어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근데 한 달 뒤 주변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대화를 오래 했는데 이제는 대화가 오래 남는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밑그림도 그리고 색도 칠했으니까 이제 기억이 꽤 단단해졌겠지.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안 쓰는 연결은 뇌가 정리해버리거든요. 시간은 어떤 기억이든 무너뜨립니다. 이걸 막는 게 3번째입니다. 아까 말한 망각 곡선 기억하시죠? 하루 만에 70%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곡선에 반전이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딱 한 번 다시 떠올리면 그 다음부터 망각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만에 70%가 사라졌는데 한 번 다시 떠올리면 사흘 뒤에도 절반 이상이 남아요. 한 번 더 하면 일주일 뒤에도 60% 이상이 남고요. 할수록 기억이 단단해져서 복습 간격이 점점 길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아무 때나 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뇌는 다 안다고 자만할 때 잠들고
왜 기억 안 나지? 하고 당황할 때 깨어납니다. 이게 핵심 원리예요. 매일 출근하는 길 있잖아요. 어제 그 길에서 지나친 건물 간판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뇌가 이건 이미 아는 길이야 하고 저장을 안 한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복귀하면 뇌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건 이미 아는 거잖아 하면서 그냥 넘겨버려요. 잠든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출근길에 갑자기 공사 펜스가 쳐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뜨이잖아요. 뇌가 예상이 틀렸는데? 하면서 비상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때 뇌가 깨어나요. 대화의 핵심 내용을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다시 떠올리는 게 바로 이 공사 펜스예요. 뇌는 이 정보는 이미 잊혀졌을 거야 하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순간 기억을 끄집어내면 뇌가 당황해요. 아직 살아있었어?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였구나. 이 당황이 신호를 만들어서 뉴런 연결을 폭발적으로 강화시킵니다. 2025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뇌의 예측이 틀리는 바로 그 순간 도파민 신호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며 이 신호가 보상과 무관하게 학습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교정 신호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뇌가 틀렸다고 깜짝 놀라는 그 찰나의 기억을 가장 단단하게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너무 생생할 때 복귀하면 뇌가 잠든 채로 넘기고 완전히 사라진 뒤에 하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랑 같고 가물가물한 경계선에서 할 때 뇌가 가장 크게 놀라면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을 박아 넣어요. 이 타이밍을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잡아주는 앱이 있어요. 플래시카드 앱이에요. 중요한 대화 내용을 카드로 만들어 넣으면 앱이 알아서 가장 효과적인 간격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마치면 간격을 늘리고 틀리면 빨리 다시 보여주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아이폰은 유료 앱을 쓰시거나 웹 버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3가지는 대화의 기억을 만들고 꺼내고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3가지만 해도 대화 효율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전부 동원해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회의 중에 여러 의견이 쏟아지는데 3번째 의견을 듣는 순간 첫 번째가 날아가는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복잡한 설명을 듣다가 핵심 내용을 놓치는 것,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3가지가 대화의 길을 만들고 단단하게 굳히는 기술이었다면이 벽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폭이 좁은 겁니다. 부업 조리대를 생각해 보세요. 좁은 조리대에서는 재료 3개를 동시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양파를 올리면 당근이 밀려 떨어져요. 넓은 조리대에서는 재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조합할 수 있고요. 뇌에서 이 조리대 역할을 하는 게 작업 기억이에요.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올려놓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아까까지의 3가지 방법이 대화의 기억을 만드는 기술이었다면 4번째는 이 조리대의 크기 자체를 넓히는 겁니다. 그럼 이 크기는 타고나는 걸까요? 여기가 4번째 핵심이에요. 2021년에 중국전자 과기대학교에서 148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했습니다. 듀얼 엠백이라는 두뇌 훈련을 20일 동안 하루 30분씩 시킨 그룹 다른 기억 전략을 훈련한 그룹 아무것도 안 한 그룹으로 나눴어요.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듀얼 엠백 그룹은 훈련한 과제뿐 아니라 훈련과 전혀 상관없는 숫자 기억 테스트에서도 유의미하게 점수가 올랐고 시각 자극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반응 속도도 빨라졌어요. 다른 2 그룹에서는 이런 전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임 실력이 아니라 조리대 자체가 넓어진 거니까 그 위에서 하는 모든 작업이 수월해진 겁니다. 훈련 방식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네모칸이 위치를 바꿔가며 나타나요. 동시에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나타난 위치가 2번 전 위치와 같은지 지금 들린 소리가 2번 전 소리와 같은지를 동시에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위치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귀로 소리를 기억하고 2단계 전을 계속 교체해야 합니다. 조리대 위에서 재료를 쉴 새 없이 바꿔가며 저글링하는 거예요. 이 저글링이 뇌에 전전두엽을 미칠 듯이 활성화시키면서 조리대 자체를 넓혀줍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훈련의 전이 효과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훈련한 과제에만 국한된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작업 기억 자체를 자극하는 훈련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처리 용량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사흘 만에 체감할 수 있는 건 작업 기억의 초기 변화입니다. 진짜 넓은 조리대를 만들려면 꾸준히 쌓아야 해요. 사흘은 시작이고 습관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듀얼 엠백이라고 검색하면 무료 앱이 바로 나와요. 이어폰 꽂고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대화 기억을 만드는 방법 3가지. 대화 기억을 담는 조리대를 넓히는 방법 하나. 근데 이 모든 걸 다 갖춰놓고도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뇌한테 근무 시간이 있거든요. 오후 2시쯤 되면 갑자기 눈이 감기고 상대방의 말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안에 피로물질이 쌓이거든요. 집중을 오래 할수록 이 물질이 축적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뇌가 강제로 속도를 내려요. 같은 설명을 3번째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얼마냐? 약 90분이에요. 2025년에 업무 생산성 분석업체가 7만 5천 명의 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75분이었고 뒤에 33분 이상 완전히 쉬고 있었습니다. 90분 집중하고 20분 쉬는 주기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가장 잘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이 다시 돌아옵니다. 10초 멈춤이 방금 들은 한 문단을 찍는 소형 드론이었다면 90분 대화 후 20분 휴식은 오늘 대화한 전체 경로를 촬영하는 대형 정찰기를 띄우는 시간이에요.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뇌가 90분치 내용을 통째로 20배 속도로 압축 재생하면서 기억을 새깁니다. 소형 드론이 한 문단씩 찍었다면 대형 정찰기는 전체 그림을 한 번에 조감하는 거예요. 쉬는 20분이 낭비가 아니라 뇌의 황금 저장 시간입니다. 단위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 정찰기가 착륙해요.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볍게 걷거나 창밖을 바라보세요. 자, 5가지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10초 멈춤으로 소형 드론을 띄워 밑그림을 찍습니다. 둘째, 한 단락이 끝나면 내 언어로 되돌려 말하거나 질문해서 밑그림을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완성합니다. 셋째, 대화 내용이 가물가물해질 때 다시 떠올려서 뇌를 깜짝 놀라게 하고 연결을 굳힙니다. 넷째, 두뇌 훈련으로 조리대를 넓혀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늘립니다. 다섯째, 90분 대화 후 20분 휴식으로 대형 정찰기를 띄워 전체 기억을 새깁니다. 이 5가지가 맞물리면 20배 재생 효과와 기억 강화 효과가 겹겹이 누적되면서 대화 효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걸 사흘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날, 듀얼 엠백 앱을 20분 합니다. 처음 하면 머리가 쑤시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그게 조리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운동 처음 하면 근육통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대화 내용을 듣거나 대화를 직접 해보세요. 중간중간 10초씩 잠시 멈추세요. 대화가 한 단락 끝나면 그 말을 내 언어로 되돌려 말하거나 질문하세요. 20분이면 됩니다. 이 대화의 핵심 내용을 메모해두세요. 셋째 날에 쓸 겁니다. 둘째 날, 어제 메모했던 내용은 보지 마세요. 대신 어제 대화한 핵심 키워드를 플래시카드 앱에 넣습니다. 20분 동안 그 카드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세요. 틀리는 순간이 뇌가 가장 놀라는 순간이고 연결이 가장 강하게 굳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 듀얼 엠백 앱 20분, 어제보다 한 단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셋째 날, 25분 동안 첫째 날과 둘째 날 대화 내용을 통합해서 복습합니다. 중간에 10초 멈춤 잊지 마시고요. 끝나면 5분 완전 휴식.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대형 정찰기가 뜰 시간입니다. 그 다음 10분 동안 최종 테스트. 빈 종이에 어제 대화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적으세요. 다 적었으면 첫째 날 메모와 나란히 놓아보세요. 첫째 날 대여섯 줄 적었다면 셋째 날에는 한 면 가득 적고 있을 거예요. 말을 오래 한다고 머리에 남는 게 아닙니다. 뇌가 저장하는 방식에 맞춰야 남아. 밤새 대화를 5번 듣는 대신 한 번 듣고 10초 멈추고 내 언어로 되돌려 말하고 다음날 가물가물할 때 한 번 더 떠올리세요. 그게 5번 듣는 것보다 몇 배는 강력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대화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뇌가 대화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타이밍을 몰랐을 뿐이에요. 다음 회의에서 다음 소개팅에서 혹은
내일 아침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전 같으면 머릿속이 하얘졌을 그 순간의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알게 돼요. 아내 뇌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오늘부터 바꿔보시죠. 셋째 날 메모와 첫째 날 메모를 비교한 사진 댓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한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한테 한 번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